세계 정부는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을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던 카이도우 빅맘 T7을 포함한 백수해적단, 빅맘해적단, 검은수염해적단의 주요 강자들에게 투여하였고, 이들은 인격을 잃게 되며 오로지 해군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인간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역시 해군의 전력으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전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의 참전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만큼 큰 파급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는 밀지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은 카이도우의 등장을 보며 경악하였으나, 그 순간 미호크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조로가 카이도우의 조로브레스를 막아서며 카이도우와 대치하게 되었고, 조로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이후에는 카이도우의 버금가는 명성을 가졌기에 루피 측 인물들은 전원 조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를 조로에게 맡겨둔 채 전쟁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를 바라보며 저 녀석의 강함은 충분히 알고 있다. 시간여행을 하기 이전 와노쿠니에서 충분히 겪어보았다. 웬만한 공격으로는 기스도 내지 못할 테지 라고 생각하며 약한 공격을 여러 대 시도하는 것보다는 강한 공격을 한 대라도 적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 엠마 화도 일문자의 폐양색 회기를 두른 이후 지옥의 왕 야차의 참격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카이도우의 복부에 X자 상처가 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이를 버텨낸 이후 곧바로 조로에게 접근하여 폐양색 회기를 휘감은 내명팔개를 사용하였고, 조로는 가까스로 카이도우의 공격을 흘려냈으나 카이도우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기에 조로는 어느정도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호크와의 대결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맷집과 정신력이 크게 성장했기에 무려 카이도우의 일격을 맞고도 큰 충격 없이 버텨내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곧바로 반격을 이어나가며 삼도류 청룡 사냥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대위덕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아섰고, 조로와 카이도우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조로와 카이도우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폭발을 일으키며 크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가 폭주하고 있다. 설마 내가 카이도우에게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리석은 검이군. 전주인 도신류마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며 증명하겠다.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의 전설이 된 그 남자처럼 이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고, 과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의 전설이 된 류마처럼 자신 역시 와노쿠니와는 악연이 짙은 용인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며 류마와 대등한 위치에 오르며 도신류를 길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이를 본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에게 들었던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남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롤로노와 조로, 어쩌면 카이도우를 베어버릴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조로를 보며 류마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를 향해 질주하며 생전 도신 류마의 기술이자 워큐리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한 기술인 일합천하를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렸고, 카이도우는 큰 상처를 입으며 악마 열매 능력이 풀리게 되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엄살 피우지 마라. 고작 이 정도로 쓰러질 리 없는 녀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한다 라고 말했고, 조로의 예상대로 카이도우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며 인수용으로 변하여 전투에 돌입하였고,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살기를 감지한 이후 의식이 없는 게 오히려 독이 되었나. 저 녀석은 자신의 맷집을 믿고 상대의 공격을 피하지 않는 녀석인데 의식을 잃고 전투 본능만이 남게 되며 굳이 상대의 공격을 맞아주지 않게 되었다. 저 모습을 보니 전혀 빈틈 따위가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가드를 통째로 뚫어주지 라고 말하며 원래의 카이도우였다면 공격을 굳이 막아서진 않았기에 누적 데미지를 쌓으며 장기전을 유도할 수 있었겠지만,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에 카이도우는 공격을 막거나 피하며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이 때문에 파괴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조로와 카이도우는 수차례 공방을 주고받았고, 조로와 카이도우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해군 본부의 일부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를 보며 밀짚모자 일당의 위험 인자는 밀짚모자 하나로 좋겠는데 롤로노와 조로 매의 눈을 꺾은 게 우연은 아니었고 카이도우를 상대로 저 정도라니 라고 말하며 조로를 루피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위협할 강자로 인식하며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로 역시 카이도우를 상대로는 쉽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고전하고 있었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활용 대거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활용 대거 모드를 사용하며 거의 해군 본부에 달하는 크기로 거대해졌고, 조로는 아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점프하여 매우 높은 곳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조로를 쫓아갔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구름을 밟고 착지한 이후 자신의 무덤은 자신이 정한다는 거냐, 이놈 취미가 자살이라고 그랬나, 하늘섬에서 투신했다고도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기필코 카이도우를 하늘에서 쓰러뜨리며 도신 류마와 같은 경지에 올라서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를 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한 이후 자신의 삼도류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 시극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는 승룡 화염 8개를 사용하여 자신의 온몸에 화염과 폐양식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를 향하여 돌진하였고, 조로의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 시극과 카이도우의 승룡 화염 8개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의 예상과는 달리 카이도우의 승룡 화염 8개의 위력이 더 강했고, 결국 조로의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 시극이 뚫려버리며 조로는 카이도우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큰 충격을 입으며 구름 아래로 그대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신을 다잡은 이후 월보를 사용하여 다시 공중으로 도약하였고, 그 순간 과거 오뎅이 카이도우를 베어버린 검인 엔마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마가 조로의 패기를 빨아들이려 하나 조로는 엔마의 힘을 다스리는 데 성공하며 오히려 패기를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패기 사용으로 인하여 조로는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인가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를 노려봅니다. 카이도우는 활용 대거를 응용하여 인수형 폼으로 변신한 이후에도 활용 대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루피와 대결하였을 때보다도 더 강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였고, 이때 카이도우의 순간 스피드는 일시적으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만큼 매우 빠른 속도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호크를 쓰러뜨렸을 때처럼 눈을 감은 채로 오직 견문색 패기만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의 속사포를 모두 피해내는 데 성공했고, 카이도우는 공격이 끝난 이후 잠깐의 빈틈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여망 삼도룡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경이로운 맷집을 선보이며 조로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곧바로 폐위감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조로를 정확하게 타격하였고, 조로는 큰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매의 눈과의 마지막 합을 주고받을 땐 마치 무적이 된 것만 같았다. 그 기술을 사용했던 감각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나는 카이도우를 잡아낼 수 없어. 집중하자.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마무리 지은 기술이자 도신 류마의 필살기격 기술인 일합 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카이도우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역시 본능적으로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느꼈고, 조로에게 다가와 자신의 최고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활용 대위덕 뇌명 8개를 사용하여 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흑도로 변환되었고, 류마조차 인정하지 않은 도신류가 조로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침내 도신류를 길들이는 데 성공하며 류마를 뛰어넘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공중에서 떨어졌고, 해군 본부의 모든 이들은 공중에서 용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저 모습은 모모노스케군이 말해주었던 도신 류마가 용을 베어버렸다는 와노쿠니의 전설이 재현된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와노쿠니의 전설인 류마가 용을 베어버리는 것을 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며 체력이 모두 소진되었고, 조로는 그대로 기절하며 구름 위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로는 써니오 위로 떨어졌고, 조로는 써니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빅맘이 해군의 전력이 되며 제2의 정상결전 해군과 해적의 대결에서 쌍디와 빅맘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쌍디는 빅맘을 바라보며 인격을 통제당하고 있는 건가? 확실히 토트랜드, 홀케이크 아일랜드, 와노쿠니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군. 하지만 내가 여자를 때릴 수 있을까? 각오는 했다만 제프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지 라고 생각하며 빅맘이 여자이기에 여자를 때리지 않는 쌍디는 빅맘을 마주하자 고심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쌍디를 공격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기에 쌍디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쌍디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월보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낸 이후 잠시 제프와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제프는 어린 쌍디에게 쌍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를 때려선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남자이다. 라고 말해주었고 쌍디는 그렇다면 동료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는요? 무진장 강한 여자가 나타나 동료들을 짓밟아도 여자를 때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고 제프는 동료와 신념을 놓고 갈등한다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너의 판단에 맡기마. 신념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는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쌍디는 빌어먹을 영감탱이 괜히 사람 헷갈리게 하고 말이야. 사왕 빅맘 정도 되는 여자를 패주었다면 그 영감탱이도 납득할 테지. 내가 빅맘을 외면한다면 우리 동료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라고 말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성과 대결을 펼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쌍디를 노리나 쌍디는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돌려차기를 사용하여 빅맘의 공격을 막아섰고 쌍디는 빨리 끝내주지 빅맘 영광으로 알라고 내 공격을 맞아본 여자는 네가 유일할 테니 라고 말합니다. 쌍디는 빅맘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자신의 다리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곧바로 빅맘에게 점프하여 빅맘의 얼굴을 걷어차버립니다. 하지만 빅맘은 강철풍선다운 모습을 보이며 쌍디의 공격을 손쉽게 버텨낸 이후 곧바로 모방포 미저리를 사용하여 프로메테우스와 헤라를 합체시키며 새로운 호미지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미저리는 곧바로 무방포 미저리를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하였고 쌍디는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빅맘이 빠른 속도로 쌍디에게 접근한 이후 쌍디의 발을 붙잡은 이후 그대로 쌍디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고 나폴레옹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쌍디의 다리를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쌍디의 다리가 그대로 절단될 뻔하였으나 쌍디는 혈통인자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다리의 충격을 복구하는 데 성공하며 빅맘의 기습을 어느정도 방어하였고 쌍디는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빅맘에게 접근한 이후 돼지고기는 때려야 제맛이지 니년을 잘게 다져주마 라고 말한 이후 돼지 불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빅맘에게 무수히 많은 공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충격을 받으며 비틀거렸고 빅맘은 본능적으로 쌍디의 위험함을 감지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수명을 바치며 신체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더욱 거대해졌으며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쌍디는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감지한 이후 이전까지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나 이제 메인 DC를 맛볼 차례군 이라고 말합니다. 쌍디와 빅맘이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쌍디는 담배를 물며 우선 성가신 호미즈부터 처리해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빅맘을 노리기 전에 호미즈들을 빅맘과 떼어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빅맘을 공격하는 척 페이크를 줬고 빅맘은 쌍디의 페이크에 속아 넘어가며 쌍디의 공격을 막아서기 위하여 나폴레옹을 휘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는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미저리에게 접근한 이후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이때 쌍디의 발에는 마치 거프의 주먹처럼 번개와 이펙트가 나타나며 치직거립니다. 그렇기에 쌍디가 빅맘과의 대결에서 무장색 패기를 한 차례 더 높은 경지로 각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쌍디는 미저리에게 접근한 이후 빠른 속도로 미저리의 복부를 걷어찼고 미저리는 충격을 호소하며 결국 다시 프로메테우스와 헤라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프로메테우스를 공중 높이 띄워버리며 프로메테우스에게 치명상을 입혔으나 프로메테우스는 헤블리 봉봉을 사용하여 쌍디의 전신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쌍디는 이미 불을 다루는 기술을 마스터했기에 프로메테우스의 헤블리 봉봉을 손쉽게 뱉어냈고 쌍디는 캐비어 버스트를 사용하여 프로메테우스를 그대로 내려 찍어버렸고 프로메테우스는 얼음에 깊게 처박히며 무력화됩니다. 하지만 쌍디가 프로메테우스를 공격하는 순간 잠시 빈틈이 노출되게 되었고 헤라는 풀고라를 사용하여 쌍디의 전신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빌어먹을 루피였다면 이따위 번개 공격 따위 씹어버렸을 테지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고무인간이 아닌 것에 원통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쌍디에게는 혈통인자가 있었기에 쌍디는 어느정도 헤라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헤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헤라는 천만대자 제천신을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쌍디는 견무색 패기를 통하여 번개의 움직임을 모조리 읽어버린 이후 번개를 완벽하게 피해낸 이후 백송로 버스트를 사용하여 헤라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빅맘이 나타나 쌍디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쌍디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간 이후 마지막 요리가 남아 에피타이저는 모두 먹어치웠으니 이제 메인 DC를 먹을 차례인가 라고 말하며 이제 자신의 적은 빅맘만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쌍디는 빅맘의 호미즈를 모두 쓰러뜨린 데 성공했고 이제 빅맘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지체할 틈 없이 곧바로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빅맘의 무릎을 타격하였으나 빅맘은 쌍디를 붙잡아버린 이후 쌍디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쌍디의 갈비뼈와 무릎뼈가 박살이 났으나 쌍디는 혈통인자를 사용하여 이를 복구합니다. 하지만 쌍디조차 부서진 뼈를 완전히 복구할 때까진 꽤나 시간이 걸렸고 빅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쌍디의 복부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큰 충격을 입으며 숨을 헐떡이며 다시 일어섰고 빅맘은 나폴레옹의 폐양색 패기를 귀감은 이후 대국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는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 예지를 통하여 빅맘의 공격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낸 이후 빅맘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프리트 잠브를 한 차례 더 각성하며 마리드 잠브를 각성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쌍디의 최초로 불을 형상화하여 사용한 디아블 잠브와 디아블 잠브의 각성인 이프리트 잠브는 모두 악마와 연관이 있으며 지니의 악마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의 악마들은 잔, 진, 샤이탄, 이프리트, 마리드 순으로 나뉘는데 마리드가 이프리트의 다음 형태이며 사실상 지니의 악마들 중 가장 강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드와 연관이 있는 색은 검은색으로 검은달이라고 불리는 쌍디와도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각성해낸 이후 쌍디의 다리에 검은색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였고 쌍디는 곧바로 빅맘에게 접근하여 빅맘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적중하였고 그 순간 검은색 불꽃이 빅맘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쌍디의 발차기는 매우 강력한 위력과 지속적인 데미지를 동반했기에 강철풍선이라고 불리는 빅맘조차 큰 충격을 입으며 쓰러졌고 쌍디는 자신이 심상치 않은 힘을 각성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드가 나서서 루피의 진격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소드의 힘만으로는 루피를 막아서기란 불가능했고 설상가상으로 밀짚모자 일당이 합류하며 소드를 막아서며 소드는 루피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스모커가 루피를 추격하였고 소드는 루피를 스모커에게 맡겨두었고 소드와 밀짚모자 일당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나미는 소드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소드 전원을 향하여 제우스 브릿지 템포를 사용하였고 마치 쿠릉쿠릉 열매의 능력자처럼 매우 강력한 번개를 내려칩니다. 하지만 프린스 글스가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치 방패막과 같은 점토를 대량으로 생산하며 나미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저것이 전 사왕 빅맘의 호미지인가? 우리가 입수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지녔군. 저 녀석은 내가 막겠다 라고 말하며 나미와 대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히바리가 프린스 글스를 말리며 소장님은 미녀를 잘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도둑고양이 나미는 제가 맡겠어요 라고 말했고 프린스 글스는 히바리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야야 히바리 무리하지 마라. 저번개 공격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라고 말하나 히바리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코비 선배님도 그렇게 강해지셨는데 저라고 못할 건 없쥬 라고 말하며 곧바로 나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믿을 수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며 히바리가 나미를 쓰러뜨리기를 기대합니다. 나미는 히바리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어려 보이는데 아니야 방심하지 말자. 저 나이에 해군본부 기밀 특수부대의 중령이라면 분명 상상 이상의 강자일 거야 라고 말하며 히바리의 겉모습만 보고 방심하면 자신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나미에게 다가온 이후 베가펑크의 발명품이자 히바리의 주무기인 저격총을 사용하여 나미의 미간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하지만 나미는 가까스로 이를 피해내는데 성공하였고 나미는 자신의 무기인 소서리 크리마텍트를 활용하여 썬더볼트 템포를 사용하며 히바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히바리는 GP 플라워를 사용하여 나미의 썬더볼트 템포를 무력화시켰고 나미가 날린 번개는 꽃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미는 당황하며 뭐야 저 무기 번개를 꽃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라고 말했고 히바리는 천재 과학자의 발명품이여유.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꽃으로 만들어버리주. 번개, 불 모두 예외는 없어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아니 그런 게 존재할 리 없어. 분명 저 총이 버티지 못할 만큼 강력한 기술을 날린다면 그 공격만큼 꽃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GP 플라워가 버티지 못할 만큼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며 히바리를 제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히바리는 GP 플라워를 활용하여 나미의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나미는 사왕 최고 간부들조차 자신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는데 히바리가 자신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며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채를 사용하여 나미에게 접근한 뒤 나미의 복부에 타격을 집어넣었고 나미는 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나미는 과거 미스 더블핑거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파괴력 자체는 그때 그 가시 녀석과 큰 차이가 없어. 다행히도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만해 라고 말하며 히바리의 공격력 자체는 무서운 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바리 역시 이를 알았기에 역시 타격으로 잡는 건 무리구만유 이라고 말한 뒤 저격총을 꺼내어 나미의 어깨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나미일지라도 해루석 총알을 활용한 저격총을 버티지 못하였고 나미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총격을 급소에 맞지는 않았기에 나미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히바리는 나미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나미의 얼굴에 저격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우스는 방심했구나 해군 이라고 말한 이후 1000만 볼트를 사용하여 히바리를 공격하였고 히바리는 GP 플라워를 사용할 틈도 없이 제우스의 공격을 맞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히바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풀고라를 사용하여 히바리를 공격하려 하나 나미는 제우스를 말리며 거기까지만의 제우스 적이긴 해도 아직 어린 소녀라고 라고 말하며 나이가 어린 히바리를 죽이기는 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마마와는 확실히 다르네 나미 마마였다면 분명 확인 사살을 했을 텐데 하지만 나미의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인인 나미의 뜻을 따릅니다. 루피는 코비를 쓰러뜨린 이후 자신을 추격하는 소드를 밀지모자 일당에게 맡겨둔 채 곧바로 처형대를 향해 진격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활용하여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킨 이후 마치 과거 정상결전 당시 이나즈마가 그랬던 것처럼 처형대와 지면을 잇는 거대한 다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루피를 바라보며 형을 구하기 위해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인가 하지만 내가 이곳에 있는 한 네 녀석이 형을 구할 일 따윈 없다 라고 말하며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 일부를 마그마로 변환시키며 루피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카이누 라고 말하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처형대를 향해 뛰어오던 루피를 아카이누가 막아서려 하였으나 그 순간 루피를 추격해온 스모커가 나타나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루피가 만들어낸 거대한 다리를 박살내버리며 루피가 처형대로 직행하는 것을 저지하여 루피는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형을 구하려거든 나부터 쓰러뜨리고 지나가라 밀지모자 로그타운에서 네 녀석을 놓친 게 내 평생의 한이다. 이번만큼은 널 절대 놓치지 않아 라고 말했고 루피는 밀지모자를 부여잡으며 크 연기 자식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올 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각성을 사용하여 루피의 주변을 모두 연기로 변환시키며 루피의 움직임을 극한으로 통제합니다. 또한 스모커는 연기를 응집시키며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이때 스모커의 모습은 마치 섬 전체를 집어삼킨 연기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또한 스모커의 크기도 수십 배는 거대해졌고 거의 동물형 카이도우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견무색 필기를 통하여 스모커의 강함을 감지하며 엄청나게 강한 녀석이 나타났어. 이 정도 위압감은 해군대장? 아니 그 이상인가? 라고 말하며 거프와의 투콘을 통하여 신체 능력과 패기를 극한으로 강화했으며 뭉게뭉게 열매의 각성마저 이뤄낸 스모커는 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과거 로그타운에서 스모커에게 패배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저 녀석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저 녀석에게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 오늘 오랜 악연을 청산하고 사보를 구해낸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지며 스모커와 루피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위블은 신흰수염 해적단으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위블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아버지의 복수를 반드시 이룰 테다. 아버지를 죽인 해군은 각오해라 라고 말하며 압도적인 괴력을 선보이며 해군의 정예 병사들을 닥치는 대로 도륙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조금의 시간이 흐른 이후 세계 정부의 과학병기들이 전장에 투입되었고 파시피스타 마크3는 위블을 노립니다. 하지만 위블은 파시피스타 마크3의 레이저를 정통으로 허용하고도 큰 충격을 입지 않는 충격적인 맷집을 선보였고 단 한 방만에 파시피스타 마크3를 개박살내버리는 괴력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위블은 굉음을 질러대며 공중으로 날아오른 뒤 그대로 어널도를 얼음에 찍어버렸고 해군 수십 명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경악하며 아직 흰수염의 공포가 끝이 나지 않은 건가. 외모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저 경악스러운 힘은 마치 과거 2년 전 흰수염을 떠올리게 한다고 라고 말하며 위블을 보며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을 떠올리며 절망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위블은 자신의 팔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해군본부를 향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가 나타나 라하하하 완전히 미쳐 날뛰는구만 자칭 흰수염의 아들 이라고 말하며 위블의 어널도를 발로 밟으며 위블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치 이 장면은 과거 흰수염과 아카이누가 정상결전에서 대치하였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위블은 로쿠규가 자신을 가로막자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 해군 대장이라고 들었는데 설마 너냐? 용서 못해 라고 말하며 로쿠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위블의 공격을 간단히 막아낸 이후 미안하지
미안하지만 나는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서 말이야. 흰수염과 겨뤄보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흰수염을 죽인 것은 해군의 짓이 맞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 참전한 해적들 역시 모두 죽게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불은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흰수염 해적단은 모두 내 친구이자 아버지의 보물들이야 라고 말하며 위불이 불과 어둠 사건을 겪은 이후 흰수염 해적단과의 유대가 생겼기에 마치 흰수염처럼 흰수염 해적단을 지켜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인상을 찡그리며 쓰레기 해적 주제에 뭐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신하였고 위불 역시 자신의 언월도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위불과 로쿠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이름 있는 강자들은 모두 자신과 대결할 만한 상대를 찾으며 1대1 혹은 소수의 적을 상대하며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마땅한 전투 상대를 찾지 못하였고 후지토라를 막아낼 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후지토라는 해군대장다운 저력을 보이며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모는 역시 해군대장이라는 건가, 고작 한 명 때문에 전쟁의 판도가 뒤집어져 간다. 하지만 우리 측에는 저 녀석을 막을 만한 녀석이 없어 라고 말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쌍디가 날아왔고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발로 걷어차버리며 후지토라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중력도를 이용하여 중심을 잡으며 오, 이 기운은 검은다리 쌍디군요. 당신은 분명 빅맘에게 맡아두라고 명령했을 터 설마 전 상황 빅맘을 잡아낸 겁니까? 라고 물었고 쌍디는 빌어먹을 이전 대결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 제대로 몸조차 가누기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저 녀석을 막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우리의 패배로 이어질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쌍디는 빅맘과의 대결로 인하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지토라가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것을 막기 위하여 후지토라의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붕대를 감은 조로가 나타났고 조로는 머리를 부여잡은 채 고통을 호소하나 또렷한 표정을 지으며 이깟 부상 따위로 휴식을 취할 순 없지. 망할 요리사 녀석 힘들면 쉬어라. 저 맹인 검객은 이미 와노쿠니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다. 비록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지만 저 녀석만큼은 내가 맞지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조로의 기운을 감지하며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하며 이미 조로에게 한 차례 패배한 적이 있기에 더욱더 긴장되는 모습을 보이며 중력도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쌍디와 조로는 겉으로는 티격태격 되었으나 지치고 부상 입은 몸으로는 후지토라를 잡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듀오를 이루어 대결합니다. 해군본부에서는 베가펑크의 발명품인 세라핌을 포함한 과학병기를 제2의 정상결전에 투입시켰고 세라핌 미오코가 블라멘코 라쿠요 나무르를 쓰러뜨렸으며 세라핌 위불이 블렌하임 쿠리엘 킹두를 쓰러뜨리며 순식간에 루피 측 해적들을 쓰러뜨리며 진격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루타, 아트모스, 스피드질, 포사, 이조, 린드버그, 바르톨로메오 등은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며 세라핌을 묶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세라핌을 막아서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카라스의 도움으로 묘묘 사기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한 벨로베티가 나타나 격려격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흰수염 해적단 크로스길드 혁명군의 인물들의 사기를 크게 증진시켰고 신흰수염 해적단 크로스길드 혁명군의 인물들은 스피드질, 포사, 이조, 린드버그, 바르톨로메오, 벨로베티 등과 함께 전력을 다하여 세라핌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도플라밍고가 레이저를 발사하여 이조의 어깨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스피드질이 이조를 구해내려다가 세라핌 징베에게 어퍼컷을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세라핌과 신흰수염 해적단 크로스길드 혁명군의 대결은 세라핌 쪽으로 기울어갑니다. 그리고 세라핌 모리아가 이조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모리아가 나타나 뿔 도마뱀을 사용하여 세라핌 모리아를 날려버리며 이조를 구해주었고 이조는 전 칠무회인 모리아인가 크로스길드에 합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네. 정말 든든한 아군이 나타났어 라고 말하며 모리아가 나타났기에 세라핌의 진격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웃으며 시시시시 와노쿠니 녀석인가. 널 보니 카이도우와의 좋지 않은 추억이 떠오르는군. 전장이야말로 나의 낙원이다. 죽은 자는 얼마든지 좀비 병사로 부려먹을 수 있다. 세계 최강의 좀비들을 수집하여 다시 한번 세계의 패권을 노린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은근히 의리가 있는 인물이었기에 우선은 버기의 뜻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였고 그림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좀비 병사들을 무한히 소환하며 세라핌의 진격을 막아섰고 신흰수염 해적단 크로스길드 혁명군의 인물들은 모리아 바르톨로메오와 함께 세라핌의 진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세계정부는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해적들과의 전력 차이를 메꾸기 위하여 닥터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을 통하여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던 티치의 인적을 통제하며 티치를 해군의 편으로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티치는 해군의 병기로서 제2의 정상교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어둠 열매의 능력과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선보이며 전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나타나 티치를 막아서는데 성공했고 티치는 사치의 복수, 흰수염 사망의 시발점, 불과 어둠 사건의 복수를 위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티치를 잡아내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인격을 잃은 티치를 보며 해군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군. 이라고 말한 이후 티치가 인격이 없기에 당연히 전투력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조금은 방심한 채 티치를 향하여 불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은 인격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투 본능을 극대화시켜 오로지 전투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에 티치의 기량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티치는 어둠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불주먹을 간단히 막아낸 이후 어둠의 소용돌이를 향하여 에이스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바나로 섬에서 티치와 맞붙었을 때 이 기술을 당한 적이 있기에 재빠르게 무장식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치의 패기 역시 만만치 않았기에 결국 에이스는 티치의 어둠의 소용돌이를 무효화시키지 못하였고 티치는 에이스를 끌어당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복부를 정확하게 타격하였고 에이스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바나로 섬에서의 대결과 불과 어둠 사건 때 티치에게 패배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패배를 원동력 삼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이번에도 네 녀석에게 패배한다면 아버지, 사치, 그리고 루피를 볼 면목이 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 주먹에 폐양식 패기를 휘감습니다.